축구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2026 K리그 1 각 구단들의 시즌을 미리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구단은 포항 스틸러스입니다.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라는 말은 포항 스틸러스를 대표하는 하나의 문장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 늘 그렇듯 포항 스틸러스는 어느 정도는 떨어질 것 같지만 늘 또 새롭게 강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올해도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과연 포항 스틸러스 이번 시즌 어떻게 준비했는지 지금부터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해 포항 스틸러스의 시즌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하 감독이 2년차 시즌을 보냈던 2025년이었고요. 전민광 선수가 주장 완장을 차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시즌 결과를 보면 K리그1에서는 4위를 기록했습니다. 16승 8무 14패. 아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플레이오프 진출이 유력해 보이고요.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 2024-2025 시즌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엘리트는 조별리그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이어서 코리아컵에서는 16강까지 갔고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에서는 이 영상이 올라가는 날의 전날인 이 5월 19일 목요일에 아쉽게도 간마 오사카에게 패배를 하면서 16강에서 또 여정을 마무리하고 말았는데요. 포항 스틸러스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박태하 감독이 3년차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조직력이 괜찮다. 물론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2 경기를 보면 약간 아쉽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좋은 부분들을 좀 봤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점들이 있고, 이호재 선수가 떠나지 않으면서 전방에 확실한 카드를 하나 갖게 됐다. 이런 부분들도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약점이라고 한다면 역시나 수위급 센터백인 박성욱과 이동희 선수의 이적, 그리고 오베르단 선수의 이탈로 인한 주전 무게감 감소, 이런 부분들이 포항 스틸러스에게는 또 해결해야 할 과제로 또 남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강점과 약점들을 포항 스틸러스는 어떻게 메우려고 노력했을까요? 지금부터 이적시장 현황을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베스트 11 플러스 6명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포항 스틸러스는 2025년 3-4-3 포메이션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황인재 키퍼, 백스는 한현서, 전민광, 신광훈, 위에는 이태석, 오베르단, 김동진, 어정원, 쓰리톱에는 조르지, 이호재, 준익료 선수가 자리했고요. 홍윤상, 강민준, 박승욱, 김인성, 이동희, 기성용 선수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주요 아웃을 보면 키퍼에는 큰 아웃 없었고요. 수비진에는 박승욱, 이동희, 아스프로, 센터백들이 주로 나갔습니다. 미드필더에는 김동민, 백성동, 김종우, 오베르단, 김준호, 공격진에는 박수빈, 홍윤상, 강현재, 김범수, 이 선수들이 이제 완전 이적 혹은 임대로 팀을 떠나게 됐고요. 이에 반해서 주요 인을 보면 키퍼에는 역시나 큰 인은 없었고, 미드필더에는 김승호, 니시아겐토, 이수와, 수비에는 김예성과 진시욱, 공격진에는 김용학, 황재환, 손승범, 정한민, 트란지스카 선수를 영입했던 포항 스틸러스였습니다. 포항 스틸러스의 영입 기조를 오랫동안 보자면 엄청난 선수에게 모든 이적료 수입을 투자하기보다는 다양한 선수를 본인들이 성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때 데려와서 또 키우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그런 영입 기조가 이번에도 보이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번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3백을 썼을 때에도 센터백 뎁스가 물론 이 선수들이 나가긴 했지만 어느 정도는 구성이 되어 있고, 4백을 썼을 때에는 더욱더 쓸만한, 써야 되는 이 센터백들의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센터백이 3명이나 나갔어도 1명의 영입 정도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는 미드필더에 조금 더 좀 강력한 또 보강을 하기 위해 노력을 했다.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적 시장을 거친 포항 스틸러스 2026년 전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해 예상 베스트 11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4-3-3을 기반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황인재 키퍼, 백부에는 어정원, 박찬용, 전민광, 강민준, 중원에는 니시아 켄토, 김동진, 기성용, 쓰리톱에는 조르지, 이호재, 준익료 선수를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베스트 11을 구성할 경우에는 510만 유로로 한학 87억의 스쿼드 가치가 나오는데요. 이적 시장 총평을 이야기해보자면 비교적 정리가 잘 됐고 수입도 꽤 있었습니다. 선수가 조금 많은 감은 있습니다만 대회가 또 많기 때문에 포항 스틸러스는 이 정도 전력을 구성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제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2 간바 오사카와의 경기 2차전을 보기 전에 이 포메이션을 짜뒀습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전반전에 3백으로 나왔다가 후반전에 4백으로 다시 한번 구성을 한 걸 봤을 때 4백으로 일단은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개인적으로는 4백으로 구성을 하고 기성용 위에 활동량이 많은 김동진이나 니시아 켄토나 아니면 황성홍이나 이런 선수를 기용했을 때에 기성용 선수를 조금 더 잘 살릴 수 있는, 기성용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서 이제 함께서 말씀을 드리는 게 중원의 활동량 기대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고요. 조르지 선수는 사실 지난 경기 부상을 당하면서 언제 복귀할지는 아직 확실하게 판단을 하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돌아오면 이 왼쪽 윙자리에서는 조르지 선수가 주로
본인의 역할을 펼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성용 선수가 또 들어올 경우에는 뒤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전술적인 선택지도 상당히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아마 4-3-3 내지는 4-1-4-1 정도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주목할 요소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펑스트러스는 박태하 감독이 3년차 시즌을 맞이합니다. 키플레이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기성용 선수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백3와 백4 전환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만한 선수가 기성용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베테랑이기 때문에 활동 내용이나 다양한 부분들에서 아쉬움이 느껴질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기성용은 기성용이라는 걸 지난해 본인이 또 증명을 했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기성용 선수를 중원의 투미들에 두기보다는 백4에서 3선 홀딩 미드필더 역할을 주문을 하면서 그 위에 있는 나머지 3미들의 2명의 미드필더가 많은 활동량을 가져가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이 기성용 선수를 살리기 위한 최적의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 빌드업 할 때에는 자연스럽게 기성용 선수가 양쪽 센터백 사이에 들어가는 라울 피아노 형태를 만드는 것이 또 한 번 중요한 빌드업 전개 방식으로 활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양쪽 풀백들이 중원으로 돌아와서 빌드업 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는 강점을 갖고 있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펑슬러스는 이렇게 기성용 선수를 다양한 전술적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주목할 만한 선수는 전 김동진 선수를 뽑고 싶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중원에서 조금 더 역할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니시아 켄토와 황서웅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 선발로 나왔지만 김동진 선수도 분명히 할 역할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의 장점들을 충분히 좀 보여줄 만한 시즌이 이번 시즌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한 단계 더 스텝업하는 시즌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김동진 선수가 정말 잘할 경우에는 아시안게임도 충분히 출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성용 선수의 튜터링 받으면서 좋은 미드필더로 성장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결정적 구간은 시즌 초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조합에 적응도가 필요한 시점이고, 포항슬러스가 영원히 강하다는 말은 특히나 포항슬러스가 시즌 중후반에 승점을 차곡차곡 쌓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시즌 초반까지 잘해버린다? 그러면 펑슬러스의 성적은 더욱더 말할 것 없이 좋을 것이기 때문에 시즌 초반에 펑슬러스가 어떻게 전술을 구성하고 선수들이 적응도를 올려가느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펑슬러스의 최종 순위 예측입니다. 저는 4위를 예측했습니다. 펑슬러스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시즌 중후반에 굉장히 강한 팀이고 낮은 순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입을 스쿼드 뎁스로 치환하는 것도 어느 정도 성공을 했기 때문에 펑슬러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아쉬웠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순위를 예측하기 어렵고 아쉽지 않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 이러면 적어도 기존 순위는 분명 가져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오차범위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가정했을 때 3위까지도 노려볼 수 있을 만한 위치에 결국 포항은 위치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려보고 싶고요. 펑슬러스는 매년 파이널 B 갈 것 같다, 이런 전력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매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최종 순위 4위 정도가 펑슬러스가 바라보고 있는 위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포항슬러스 2026년 프리뷰를 간단하게 진행해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포항은 영원히 강하다는 말을 지난해에도 증명을 했던 포항슬러스인데요. 올해에도 개인적으로는 이 명제가 증명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베스트 11 이외에도 정말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포항슬러스의 이번 시즌 전술이나 전략들이 조금 더 기대가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좋은 선수들 가지고 어떻게 박태하 감독이 살려낼지가 굉장히 또 궁금해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포항슬러스의 축구를 한번 또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포항슬러스의 2026년 프리뷰는 이 정도로 하겠고요. 바로 이어서 14시에 김천 상무 프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